퇴직 후 구박만 하는 아내 결국 68세에 이혼했습니다. 68세 인생의 마지막 선택. 2년 전 68세에 42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며 말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노년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끝, 그리고 기대했던 황금기. 퇴직의 달콤한 꿈. 2022년 2월 드디어 3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쳤습니다. 시청 건축과에서 마지막 날까지 성실히 근무했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오랫동안 모은 적금까지 합치니 노후 준비는 충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낚시와 서예, 그리고 20대 때 잠시 배웠던 기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여유롭게 살아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퇴직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그저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짧은 대답 속에 숨어 있던 차가운 기운을. 첫 번째 신호들. 퇴직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저를 아내는 할 일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고 핀잔했어요. 그동안 습관이 되어서. 이제 습관을 바꿔야지. 쓸데없이 일찍 일어나서 집안 분위기만 어수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날에는 평소 거의 하지 않던 설거지를 도와드렸는데 서투르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구박의 시작, 무너져가는 자존심. 돈 버는 기계에서 잉여인간으로. 한 달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할 거 없어서 빈둥거리려고 라는 말부터 시작이었어요. 집안일을 도우려고 해도 서투르게 하지 말고 그냥 TV나 봐라고 했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괜히 나가서 뭐 해라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우리 남편? 이제 완전 짐덩어리야. 집에만 있으면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연금만 축내고 있어. 차라리 계속 일을 하던지.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제가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건가요? 취미마저 막히는 벽.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보려 했습니다. 먼저 중고로 기타 하나를 샀어요. 젊은 시절 꿈이었던 기타 연주를 다시 배우고 싶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무슨 기타야? 시끄럽기만 하고. 이웃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낚시를 가려고 준비하면 혼자 나가서 뭐 하려고?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서예원에 등록하려고 하면 돈 아까워서 못해.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취직할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제 작은 꿈들이 막혀가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내에게 저는 여전히 돈 버는 기계여야 했던 거예요. 돈을 벌지 않는 남편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임에서의 결정적 모욕. 숨겨져 있던 본심이 드러나다. 퇴직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큰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죠.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식사 중에 큰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연금만 축내고 있어. 할 일도 없으면서 자꾸 이것저것 시작하려고 해서 더 골치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초등학생인 손주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죠.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안 돼? 사실이잖아. 30년 일했으니까. 이제 놀 권리가 있다고? 그럼 나는 언제 쉬어봤어? 집안일은 여전히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려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42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자식들과 손주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오늘 너무했어.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당신이 변해야 해.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건가요? 이혼 결심, 그리고 현실적 준비. 마침내 내린 결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건가? 남은 인생 10년, 20년을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건가? 아니었어요. 저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경제적 상황 점검.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68세의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르거든요. 먼저 경제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 180만 원, 예적금 약 8천만 원, 퇴직금 이미 생활비로 상당 부분 사용, 아파트 시가 4억 원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재산 분할 예상,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재산 분할 시 아파트 절반과 예적금 절반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대략 2억 원 정도의 현금과 연금이었죠. 연금 18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상담과 법적 준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나이인데 정말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냐고 물었지만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의 이혼이 좋겠네요. 하지만 아내가 쉽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아내에게도 불리할 게 없었지만 체면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아내의 마지막 시험, 그리고 확고해진 의지. 해외여행에서의 마지막 기회.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한 달쯤 후 아내가 갑자기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갈 거라고 하면서 집 지키고 있어. 괜히 나가서 사고 내지 말고라고 했죠. 그 일주일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2년 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거였어요. 아침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서 먹었어요. 그토록 사고 싶었던 기타도 꺼내서 조용히 연습했죠. 그 일주일 동안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평화구나. 돌아온 아내, 변하지 않은 현실.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나름대로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뒀어요. 혹시 아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거든요. 다녀왔어?
응. 집에 있으면서 뭐 한 일 없이 지냈겠네. 첫 마디부터 차가웠어요. 제가 정리해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것도 제대로 못했네라고 중얼거렸죠.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면 안 될까? 서로 존중하면서.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지내.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변할 수 없을 거라고. 독립의 첫걸음, 원룸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혼 협상과 홀로서기.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미쳤나라며 화를 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게 맞겠죠. 그래, 알겠어.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됐어요. 아마 아내도 저에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68세에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혼자 사는 기술 배우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42년 동안 아내가 해주던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빨래하는 법도 제대로 몰랐어요. 색깔별로 나눠서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세제 양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몰랐죠. 처음 빨래를 했을 때 흰 셔츠가 분홍색이 되어 버렸어요. 요리는 더 어려웠어요.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계란 하나 제대로 삶지 못해서 며칠 동안 김밥 천국 도시락만 먹기도 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배워갔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법도 익히고 주변 주부들에게 빨래하는 법도 물어보고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 몰랐지만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자유의 달콤함.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유였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밤에 기타를 연습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주말에 혼자 낚시를 가도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하러 그런데 가냐고 하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를. 새로운 일과 되찾은 자존감. 편의점 야간 알바, 예상치 못한 활력소.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연금만으로도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장님도 제 나이를 보고 망설였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실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고요. 야간 근무라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 중간에 새벽 배송도 받아야 하고 술 취한 손님들도 응대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특히 야간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게 됐죠.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도 일하시고 할아버지라니 아저씨라고 해. 아직 젊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활력을 얻었어요. 취미 생활의 본격적 시작. 수입이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그동안 못했던 취미들을 하나씩 시작했죠. 먼저 기타 레슨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젊은 강사였는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기타를 배우신다고요? 하며 놀랐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잘 가르쳐 줬어요. 3개월 만에 간단한 곡들은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동백아가씨나 사랑으로 같은 옛날 노래들을 기타로 치며 부르면 정말 기분이 좋았죠. 서예원에도 등록했어요. 한 달에 6만 원인데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붓글씨를 배웠어요.
집중해서 글씨를 쓰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SNS 활동과 새로운 인간관계.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할아버지도 인스타그램 하세요 라고 권해서 처음으로 SNS를 시작했어요. 제가 연주하는 기타 영상이나 서예 작품 사진, 혼자 해먹은 요리 사진 등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취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힘이 났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족 관계의 새로운 국면, 자녀들의 지지. 처음에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당황했어요. 특히 큰아들은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서 웬 이혼이냐며 말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날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들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둘째 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 이제 아빠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이들은 오히려 제 새로운 생활을 응원해 주었어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제가 연주하는 기타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손주들과의 더 가까운 관계.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할머니 눈치를 봐야 해서 아이들도 어색해 했는데 이제는 제 원룸으로 놀러 와요. 비좁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은 신기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어때요? 좋아. 자유롭고 저도 커서 혼자 살고 싶어요. 하하, 그래. 독립적인 게 좋은 거야. 아이들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할머니가 중간에서 아이들 시끄럽게 하지 마라 하면서 눈치를 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죠. 손주들이 기타 배우는 걸 신기해해서 간단한 화음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더 가까워졌죠. 경제적 현실과 만족스러운 적응, 줄어든 경제 여건, 늘어난 만족도. 이혼 후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여유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도 있고 여유 자금도 있었는데 이제는 연금 월 180만 원, 편의점 알바비 월 80만 원, 예적금 이자 월 약 15만 원, 총 수입 월 275만 원, 지출은 원룸 월세 55만 원, 생활비 80만 원, 취미비 30만 원, 용돈 및 기타 50만 원, 총 지출 215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나름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검소하지만 알찬 생활.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소해졌어요. 굳이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됐고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죠. 대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과감히 투자했어요. 기타 레슨비, 서예원 등록비, 가끔 가는 낚시용품비. 이런 건 아끼지 않았죠.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아내 눈치 보느라 항상 긴장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편해졌어요. 건강 관리와 새로운 인간관계. 혼자 살면서 더 건강해진 몸. 혼자 살기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해 먹으니까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건강하게 먹게 됐어요. 나물 반찬도 많이 해 먹고 과일도 자주 사 먹고 편의점 야간 근무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
낚시나 산책도 자주 가니까 운동량도 늘었죠.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의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 서예원에서 비슷한 또래 분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자녀들 독립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온 분들이었는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니까 대화가 잘 통했어요. 김 선생님, 이혼하시고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하하,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편의점에서도 단골 손님들과 친해졌어요. 새벽에 일하러 가는 택시기사님, 야근하는 회사원들, 이런 분들과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죠.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일하시고 젊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오히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았어요. 이혼 1년 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선택. 되돌아본 1년 단 한 번의 후회도 없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내와 함께 살 때는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어요. 몇 시에 일어나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핀잔만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42년간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줄었지만 행복은 배가 되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여유롭지 않아요. 예전에는 4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여유 자금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룸에 살면서 한 달 용돈도 정해놓고 써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돈 아까워서 못해라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막았는데 지금은 제가 번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을 취미비로 쓴다고 해도 그게 제 선택이니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으로 기타 레슨을 받고 서예원에 가고 가끔 좋은 낚시터에 가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의 진짜 의미를 깨닫다. 1년을 살아보니 자유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자유라는 게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TV를 보든 책을 읽든 기타를 치든 밖에 나가든 무엇을 해도 왜 그래?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서야 하나씩 해보니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같은 상황의 분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교훈. 첫 번째 교훈,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너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참고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42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한다면 그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과 굴욕적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교훈,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결정하면 안 돼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 준비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혼자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해요. 최소한 월 생활비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 고정수입 확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예적금,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작정 이혼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교훈.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배워두자. 42년간 아내에게만 의존했던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건 집안일이었어요. 빨래, 청소, 요리. 이런 기본적인 생활 기술이 없으면 혼자 살기 힘들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씩이라도 배워두세요. 아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할 줄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배워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 세탁기 사용법 다 배웠거든요. 네 번째 교훈.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누가 친구가 되어 주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예원에서 만난 분들, 편의점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 SNS에서 알게 된 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나이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보다 10살, 20살 젊은 분들과도 기타 이야기, 서예 이야기 하다 보면 금세 가까워지거든요. 다섯 번째 교훈.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만의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하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기타 치면서 옛날 노래 부르는 시간, 혼자 요리해서 먹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존중받는 노후를 위한 선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8세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와서 뭘 그냥 참고 살아.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0살이든 80살이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남은 인생 10년, 1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구박받으며 살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건가요? 존중받는 노후의 중요성. 퇴직 후 노년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일에서 물러나면서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신체적으로도 약해지는 시기거든요. 이때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의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 짐덩어리로 취급한다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계든 서로 존중하는 게 기본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선택의 자유 그리고 용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젊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68세에 이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경제적 불안감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확신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구박받으며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퇴직 후 배우자의 무시와 구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해야 해요. 경제적 준비도 필요하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저처럼 68세에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해 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저도 이혼하기 전에 여러 번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모두 존중받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그만두고 요즘은 기타 강습을 해주고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기타 교실을 운영하는데 저처럼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명을 넘었어요. 70세 할아버지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기분을 70세에 처음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혼자가 두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눌 동행이 있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의 작은 경험담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이야기와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노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요.